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부채를 하겠습니다. 자, 염도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부채가 염도교재 117페이지죠. 네, 117페이지. 자, 부채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로 나눠지거든요. 자, 쓰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부채는 크게 두 가지. 유동부채하고 자,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서 자산도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나눴었죠. 자, 나눌 때 기준이 몇 년 기준으로 나눠져요? 1년 기준이죠.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빚.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빚은 유동부채가 되고,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갚아야 할 빚은 비유동부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나눈다라는 거. 자,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 유동부채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요거 유동부채부터 보고 그 다음 비유동부채 요 순서대로 나가겠습니다. 자, 118페이지 그 유동부채인데 상단에 유동부채랑 어떤 거냐. 자, 거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단 지급기일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매입채무 등은 유동부채로 분류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자산도 유동과 비유동을 나눌 때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을 나눌 때 1년 기준 이외에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시 한 번인지 처음인지 기회가 안 나지만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냥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조선업 같은 거 있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유동과 비유동을 나눌 때 1년을 기준으로 나누면은 그 회사는 거의 모든 자산이나 부채가 비유동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 배 만드는데 1년 만에 배가 만들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배 만드는데 보통 한 3, 4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산, 배가 재고자산일 거 아니에요. 그 재고자산도 비유동 쪽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재고자산은 무조건 유동자산의 재고자산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재고자산은 무조건 유동자산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조선업 같이 그 정상적인 영업주기 배 하나 만드는데 3, 4년 걸리는 이런 업종들 있잖아요. 예,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과 비유동을 나눌 때 꼭 1년 기준으로 나눌 필요는 없고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다. 걔네들의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3년이다. 그럼 3년 이내이면은 그게 빠른 걸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을 받는다 치더라도 3년 이내에 받으면 빨리 받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동과 비유동을 나눌 때 꼭 1년 기준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서 갚아야 될 빚은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 1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자, 그럼 유동부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처음에 나오는 게 매입채무, 그다음 119페이지 상단에 미지급금, 그다음 3번에 단기차입금. 다 배웠던 개정 과목이죠. 그래서 채무죠, 채무. 예, 채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입채무가 있고, 그럼 매입채무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했었죠. 뭐와 뭘로 나눠지냐면요. 외상, 매입금하고, 그 다음에 지급업. 두 가지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미지급금.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차입금이 이렇게 있어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했었는데 외상 매입금은 뭐냐? 상품하고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매했을 때, 그 다음에 지급업. 막 지겹지 않으세요? 이거 쓰는 거? 저 한 10번까지는 아닌가? 엄청 많이 쓴 것 같은데 그래도 꼭 아셔야 될 내용이긴 하죠. 지금쯤이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적는 게 마지막 이제. 자, 그 다음에 지급어음은 상품하고 원재료를 구매하고 어음을 발행했을 때. 그 다음 미지급금은 상품 원재료 이외의 거죠. 예, 상품 원재료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구매하거나 그 다음에 상품 원재료 이외의 것을 구매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어음을 발행하면 미지급금. 그 다음 차입금은 빌린 돈. 예, 빌린 돈이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8페이지 한번 볼게요. 매입채무란 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인 상거래가 뭐라고 했어요? 예, 상기업은 상품을 사고 파는 거, 제조기업은 원재료를 구매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무상 분기할 때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이나 우리가 저기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이 두 개정 과목을 통합해서 매입채무로 표시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1번에 나오는 게 외상 매입금. 그 사례 한번 볼게요. 원재료를 10,000원에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옆에 회계 처리해보세요. 차변에 원재료 10,000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10,000원이죠. 사례 두 번째, 외상대금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외상대금 갚은 거죠. 그럼 대변에 있는 외상 매입금이 차변에 빠지고 대변에 현금 나가겠죠. 외상대금 갚은 거니까. 자, 그 다음 하단에 2번에 지급어음, 사례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원재료를 10,000원에 구입하고 약속 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럼 차변에 원재료 10,000원, 어음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뭐가 오나요? 지급어음 10,000원이겠죠? 2번에 어음대금 지급인데 어음대금 1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그럼 지급어음 갚은 거죠. 어음대금 갚은 거니까 대변에 있는 지급어음을 차변에 빼고 대변에 현금 나가는 걸로 분기하면 되겠죠? 자, 119페이지 상단에 2번에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이런 내용이죠. 상품 원재료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구매하거나 상품 원재료 이외의 것을 구매하고 어음을 발행했을 때 미지급금. 자, 사례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비품을 10,000원에 외상으로 구입하다. 옆에 회계 차례 보시면은 차변에 비품 10,000원, 대변에 미지급금 10,000원이죠. 비품이니까. 2번에 비품 어음 구매가 있는데 비품을 10,000원에 구매하고 어음을 발행하다. 자, 상품 원재료 이외의 것을 구매하고 어음 발행하면 미지급금이라고 썼죠. 자, 3번에 미지급금 상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비품의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어음 10,000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당자예금에서 결제하다. 어음대금 갚은 거니까 대변에 있는 미지급금을 차변에 빼면서 대변에 당자예금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하단에 3번에 단기차입금. 차입금이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 단기차입금, 차입금이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면 장기차입금이죠. 자, 단기 차입금은 거기 읽어볼게요. 단기 차입금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분류한다. 1번, 금전대차 계약에 따라 자금을 빌린 경우로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 채무. 그럼 빌린 돈을 이야기하고 2번에 당자 차월 있죠. 당자 차월은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한다라고 썼죠. 옆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당자 차월이라고 하는 거는 당자예금 통장에 마이너스 발생한 건데 마이너스 발생한 것만큼 은행한테 갚아야 될 돈이 생긴 거라고 썼죠. 예, 그래서 갚아야 될 돈, 은행한테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차입금이라고 썼죠. 자, 사례 볼게요. 하단에 제일은행으로부터 현금 10,000원을 차입하고 3개월 내에 상환하기로 하였다. 현금 10,000원을 빌렸으니까 차변에 현금 10,000원. 3개월 이내니까 대변에는 뭐가 오겠어요? 단기 차입금 10,000원 이렇게 오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제일은행의 단기 차입금 상한액 10,000원과 이자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빌린 돈 갚은 거죠. 차입금 갚은 거니까 대변에 있는 단기 차입금을 차변에 빼요. 단기 차입금 10,000원을 차변에 빼고 자, 갚았는데 갚으면서 모두 함께 줬대요. 이자 1,000원. 이자는 계정 까먹이 뭐예요? 이자 비용이죠. 차변에 이자 비용 1,000원.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얼마가 빠져나가요? 11,000원. 예, 이런 식으로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0페이지 4번에 예수금이라고 있죠. 예수금. 자, 이건 중요한데 제가 칠판을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금 보겠습니다. 120페이지 상단에 4번에 예수금. 자, 갑법인이 있다라고 할게요. 갑법인. 자, 갑법인이 있는데 갑법인은 이제 종업원한테 급여를 주겠죠. 예, 종업원한테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할게요. 자, 급여가 얼마였냐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었다라고 할게요. 차변에 급여가 10만 원. 자, 급여가 10만 원인데 종업원은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으면 얘가 돈을 번 거잖아요. 돈을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종업원이 급여 10만 원을 받으면은 세금 신고하러 세무서에 갈 것 같아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겠죠. 왜냐면은 종업원은 일하기도 바쁜데 세금에 대한 개념이 잘 없을 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개인 있죠, 개인. 예, 개인한테 돈을 줄 때는 세금을 떼고 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때는 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준단 말이에요. 개인이 번 돈에 대해서 징수하는 세금이 소득세거든요. 소득세. 소득세를 떼고 주겠습니다. 소득세를 1,000원을 떼고 줬다라고 할게요. 그럼 종업원은 돈을 얼마만 받아간 거예요? 9,000원만큼만 받아가겠죠. 그래서 차인 지급액이 9,000원이었다. 차감하고 지급한 금액이 9,000원. 자, 그럼 갑법인은 급여 1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0만에서 1,000원을 빼면 99,000원이죠. 네, 99,000원. 99,000원을 1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000원을 뺀 99,000원만 준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갑법인이 이 소득세 1,000원을 뗐는데 이 소득세 1,000원
뗀 거를 얘가 먹겠어요? 아니면은 세무서에다가 대납해 주겠어요? 세무서에다가 대납해 주겠죠. 그래서 갑법인은 소득세 1,000원을 뗀 거를 세무서에다가 대납을 해줄 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대납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받아놓은 금액, 대납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득세 등을 떼는 행위를 우리가 원천징수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돈을 줄 때 세금 등을 떼고 주는 행위를 원천징수한다 이런 말을 쓰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회사가 대납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금액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납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금이다라고. 예수금. 그래서 예수금이다라고 하는 거는 대납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받아놓은 금액, 예비적으로 받아놓은 금액을 예수금이다라고 합니다. 예수금. 그래서 예비적으로 수 받을 숫자, 금, 돈, 예비적으로 받아놓은 금액이다라고 해서 예수금, 이런 개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분개함해 볼까요? 자, 갑법인 입장에서 분개함해 볼게요. 갑법인 입장에서. 자, 급여를 지급하죠. 급여 지급 시. 자, 급여 지급했으니까 차변에 비용이 발생하겠죠? 개정 과목은 급여겠죠? 급여 10만 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돈 주는데 돈을 10만 원 줘야 되잖아요. 주는데 다 안 주고 얼마 떼고 줘요? 1,000원 떼고 주죠. 1,000원 땡 99,000원을 줄 거예요. 대변에 현금 99,000원. 자, 그럼 1,000원만큼은 갑법인이 대납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받아놓은 금액이잖아요. 그걸 예수금이다라고요. 이건 부채예요, 부채. 왜냐면은 받아놓은 금액만큼 나중에 줘야 되니까 세무서에다가 납부해야 될 금액이잖아요. 얘는 부채예요, 부채. 그래서 예수금, 급여 지급할 때 이렇게 예비적으로 받아놓은 금액, 예수금. 자, 그럼 뗐죠? 뗀 금액 1,000원. 이제 이거 납부하겠죠? 납부할 땐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납부 시. 납부 시에는 대변에 있는 예수금을 차변에 빼요. 납부하니까. 빼면서 돈 나가겠죠? 대변에 있는 예수금을 차변에 빼고, 차변에 예수금 1,000원. 빼고 대변에 현금 1,0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돈 나가니까. 현금 1,000원. 대변에 있는 예수금을 이렇게 차변에 빼고, 대변에 현금 1,000원 나가는 분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할 때는. 자, 그럼 120페이지 상단에 사례 한번 풀어볼까요? 자, 120페이지 상단에 사례. 동그라미 1번. 종업원의 3월 급여 지급 시 총 금액 9만 원 중에서 소득세 3,000원 원천 징수하고, 원천 징수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가 돈을 줄 때 세금 등을 떼고 주는 행위, 차감하고 징수하는 행위, 그걸 원천 징수한다라고 해요. 자, 총 급여 9만 원 중에서 소득세 3,000원을 원천 징수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급여 9만 원 줘야 되잖아요. 차변에 비용 발생. 급여 9만 원. 자, 대변에 현금이 나갈 건데 나갈 때 세금 떼고 나가겠죠? 세금 얼마 떼고 나갔냐면요. 3,000원. 이렇게 대납하기 위해서 떼고 나가는 세금을 예수금이다라고 하죠. 예수금 3,000원. 떼고 현금 얼마 줬냐면요. 87,000원 줬죠. 이렇게 분개가 될 거고, 동그라미 2번에 급여 지급 시 예수한 소득세 3,000원을 세무서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떼놓은 금액 예수금 있죠? 납부했죠? 이거 납부하면은 예수금이 차변에 떨리겠죠? 차변에 예수금 3,000원 떨리고, 돈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3,0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 있는 거 120페이지 상단에 있는 예수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추가로 예수금과 관련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더 있단 말이에요. 그 4대 보험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칠판을 좀 지우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120페이지 하단이나 뭐 121페이지 하단에 많이 비어 있죠? 비어 있는 부분에다가 뭐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책에 넣어놨어야 되는데 뭐 좀 그런 내용까지 넣기에는 책이 너무 좀 두꺼워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뺐는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4대 보험이 있어요. 4대 보험. 자, 4대 보험 관련된 문제는 시험에 잘 나와요. 자, 4대 보험이 있는데 우리 4대 보험은 크게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 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요.
자, 국민연금 있어요. 국민연금 있고, 예,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예,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그 보험이 있는데, 이 4대 보험은 부담을 있잖아요. 회사가 다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종업원이 다 부담하는 거 아니고, 예, 그 각각 나눠서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 부담분이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 부담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국민연금은 보통 이제 그 급여 지급액의 4.5%씩, 종업원이 4.5%, 회사가 4.5% 부담하고, 건강보험은 약 3%씩,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뭐 회사가 뭐 이거 인원수대로 다른데 1% 정도, 종업원이 한 0.65% 정도.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산재보험은 회사가 업종에 따라서 뭐 1에서 1%에서 뭐 3%, 많게는 3%, 4%도 부담할 수도 있고, 종업원은 부담하지 않아요.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그 부담하는 요율이 다른데, 회사만 부담하고 종업원은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4대 보험, 이 4대 보험 4가지가 있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를 급여를 받으면은 부담을 하게 되겠죠. 종업원들이 자기 월급 받을 때 제일 많이 뛰는 게 4대 보험 뛰는 거죠. 그래서 보통 뛰는 게 다 합하면은 대략 한 8%, 한 9%, 10%, 예, 9% 정도 뛰죠, 월급에서. 그래서 이거 뛰는 게 뭐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미래 받을 돈을 미리 뗀 거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 받는 돈이 줄어드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이런 부분들이. 저도 그래요. 저희 같은 사업자들은 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있잖아요. 요거를 뭐 회사가 부담해 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회사인데. 네. 그래서 요거 다 부담하면 얼마예요? 국민연금 9%, 건강보험 6%. 일단 15%는 내야 된단 말이에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내라는데 어떻게 해요? 국민연금은 낼 만한데 건강보험 내는 게 좀 많이 억울하시죠? 자기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는데 1년 내내. 근데 건강보험은 뭐 1년에 뭐 1, 200씩 내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건강보험을 적게 내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뭐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내 돈 나가니까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이 4대 보험은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분은 급여 줄 때 떼고 줘요. 떼고 주고, 회사가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떼놓고 난 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대납해주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관리공단,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다가 대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납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받아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종업원 부담분은 예수금이에요. 자, 근데 회사 부담분이 있죠. 자, 회사 부담분은 이 회사가 내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회사의 비용. 자, 회사의 비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어떤 계정 과목을 쓰느냐?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계정 과목이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세금과 공과금. 회사가 내는 돈이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요. 자, 그다음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회사 부담분을 어떤 계정 과목 쓰느냐? 복리, 후생비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회사 부담분을 뭘로 쓰느냐? 같이 묶을게요. 고용하고 산재는 회사 부담분을 묶어가지고 다 보험료로 해요. 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보험료로 한다.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그래서 실무상 국민연금은 계정 과목을,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금, 그 다음 건강보험은 실무상 계정 과목을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회사 부담분을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보험료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실무상 이렇게 계정 과목을 나눠서 쓰는데, 실제로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에요? 직원들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 4대 보험 나간 거 있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복리후생비라고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직원들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니까. 근데 우리가 실무상 이런 계정 과목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시험장에서는 별 말이 없으면은 이 4대 보험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라고 써도 틀리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시험에서 알려주죠. 국민연금은 이런 계정 과목을 써라. 건강보험은 이런 계정 과목을 쓰라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별 말이 없으면은 별 말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하세요. 네. 뭐 복류생비라고 써도 맞긴 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실무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급여 10,000원을 현금 지급, 10,000원 현금 지급하는데, 예, 건강보험료 500원을 원천 징수하고 500원 차감 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럼 급여가 10,000원이잖아요. 자,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예, 차변에 급여 10,000원. 자, 대변에는 뭐가 오느냐? 건강보험료 500원 차감하고 현금 지급했잖아요. 자, 이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납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받아놓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금 500. 뺀 나머지 금액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얼마가 나가냐면요. 9,500원. 이렇게 되겠죠, 분계가. 자, 그럼 두 번째. 건강보험료 1,000원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현금 납부했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1,000원 납부할 때 1,000원 중에서 회사부담분이 500, 회사부담 500, 그 다음에 종업원 부담분 500이었다라고 할게요. 종업원 부담분이 500. 자,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자,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있는 예수금 빼야 되겠죠? 자, 예수금 500. 근데 실제로 납부는 얼마를 했어요? 1,000원을 납부했잖아요. 그럼 대변에 현금 1,000원. 그러면은 추가로 더 납부한 거는 회사부담분이잖아요. 회사부담분은 국민연금의 건강보험이네. 건강보험 회사부담분은 개념과목 뭘로 쓴다라고요? 복리, 후생비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복리, 후생비 500원. 네,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원이 나갔는데 1,000원 나간 거 중에서 종업원 부담분은 그 줄 때 떼고 줬으니까 예수금이었잖아요. 예수금 빼면 되는 거고, 회사 부담분은 개정 과목을 뭘로 써야 된다라고요? 복리, 후생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일단 알아두시고 나중에 뒤에 문제 풀면서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때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금에 대한 내용 설명은 거의 다 했는데, 자, 하나만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어떤 걸 설명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금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나중에 공부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산납세금하고 많이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산납세금하고 예수금의 차이가 뭐냐? 그걸 칠판을 좀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S은행 있다라고 할게요. S은행. 자, S은행이 각 법인한테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할게요. 자, 이자를 얼마 주냐면요. 이자를 이자를 10만 원 줬다라고 할게요. 자, 이자를 10만 원 주는데, 자, S은행이 각 법인한테 이렇게 이자를 줄 때는 세금을 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이자를 받는 자들은 세금을 띄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인이 받는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띄는 거기 때문에 얘는 법인세를 띄워줘요. 법인세를 예를 들어서 14,000원 띄워줬다라고 할게요. 자, 14,000원 뗐으면 얼마를 주는 거냐면요. 86,000원을 각 법인한테 지급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S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준 거잖아요. 그럼 얘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차변에 이자 비용이겠죠. 이자를 줬으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10만 원. 자, 이자를 10만 원 주는데 줄 때 얘는 뭐 하고 줬어요? 법인세를 떼고 줬죠. 얘는 법인세 14,000원 뗀 걸 S은행이 먹겠어요? 아니면 대납하겠어요? 대납하려고 예비적으로 받아놓은 금액이죠. 14,000원 저걸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금이다라고 하겠죠. 대납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받아놓은 금액이니까 예수금 14,000원, 그 다음에 현금 86,000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돈을 줄 때 대납하기 위해서 띄고 주는 거를 우리가 예수금이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갑법인 입장에서는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뭐가 발생한 거예요? 이자가 발생했죠. 이자 얼마 받아요? 1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1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자, 이자 수익 10만 원인데, 자, 얘는 이자를 받으면서 다 못 받고 얼마만 받았어요? 8만 6천 원만 받은 거죠. 돈 받을 때 세금 얼마 띄고 받았어요? 14,000원 띄고 받았죠. 돈을 받을 때 미리 띄인 세금, 미리 띄인 법인세를 뭐라고 했어요? 선납세금이다라고 썼죠. 원래 법인세라고 하는 거는 번 돈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3월 달에 내는 게 원칙인데 미리 낸 법인세, 그거는 우리가 선납세금이다라고 썼죠. 그래서 선납 세금 14,000원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차변의 현금 86,000원,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10만 원인데 10만 원 받을 때 세금 14,000원 띄고 86,000원 현금 받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금하고 선납세금이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가 뭐냐면요.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줘요. 줄 때, 이렇게 돈을 줄 때 대납하기 위해서 세금 등을 떼고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예수금이죠. 그래서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돈 줄 때, 그게 지급자 입장이에요. 돈을 주는 자 입장에서 띄고 주는 거, 대납하기 위해서 띄고 주는 게 예수금이고, 선납세금은 돈을 받을 때예요. 받을 때 이렇게 돈을 받을 때잖아요. 받을 때 띄인 세금이 선납세금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는 자 입장에서 떼고 주는 거니까 예수금, 받는 자 입장에서는 세금 등을 띄인 거니까 선납세금. 그래서 돈을 받을 때 띄인 세금은 선납세금, 줄 때 대납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띄고 주는 건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금하고 선납세금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주는 자 입장, 이건 받는 자 입장. 자, 해서 예수금에 대한 거는 모두 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뭐 안 드린 것 같아도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20페이지 5번의 가수금 보겠습니다. 가수금. 자, 가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가지급금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가지급금 배웠죠. 가지급금은 사원 등이 출장 갔을 때 현금 등이 어디로 나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이었고, 자, 가수금은 뭐냐면요. 자, 가수금. 숫자가 받을 숫자잖아요. 이거는 현금 등이 입금이 됐는데, 현금 등이 입금되었는데 어떤 계정 과목 사용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계정 과목 사용해야 될지 모를 때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이 가수금이 되겠습니다. 가수금은 돈이 들어왔는데 어떤 계정 과목으로 써야 될지 모를 때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이 가수금인데, 그 책의 하단에 사례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내용 불명의 현금 수령이라고 되어 있죠. 내용을 알 수 없는 5만 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그래서 입금이 됐을 때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왔대요? 5만 원이 들어왔죠. 그럼 대변에 이 들어온 내용이 뭔지 알면은 대변에 그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적으면 되는데 모른다죠. 왜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이 가수금이에요. 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를 때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을 가수금이다라고 합니다. 가수금. 자, 이렇게 잡아놨다가 그 하단에 동그라미 2번 원인 규명, 내용 불명으로 입금된 가수금 5만 원의 원인은 외상 대금을 회수한 것이었다. 5만 원의 원인을 밝혔죠. 원인을 밝혔기 때문에 대변에 있는 가수금을 어디로 빼야 됩니까? 차변으로 빼야 되겠죠. 차변에 가수금 5만 원을 빼요. 자, 원인을 밝혔기 때문에 대변에 있는 가수금을 차변에 이렇게 빼고, 자, 원인이 뭐였대요? 원인이 외상대금을 회수한 것이었다죠. 그 외상대금 회수한 거니까 외상대금 받으면은 차변에 있는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빠지겠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대변에 빼야 되겠습니다. 차변에 있는 외상매출금을 이렇게 대변에 빼면 되겠습니다. 외상대금 회수한 것이었다니까. 자, 그래서 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를 때는 가수금이라고 잡아놨다가 원인을 밝히면 얘를 떨면서 그 원인이 뭐였대요? 외상대금 받은 거였다죠. 차변에 있는 외상매출금을 대변에 떨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수금 설명도 다 드렸고, 가지급금은 돈이 나갔을 때 가지급금 잡아놨다가 원인 밝히면 가지급금 떨면서 차변의 원인이었고, 가수금은 돈이 들어왔을 때 원인을 모르는 거니까 대변에 잡아놨다가 그 대변 쪽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밝혔을 때 대변에 있는 가수금을 빼면서 대변 쪽에 들어가야 될 계정 과목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 121페이지 상단 6번에 선수금이 있는데 이건 앞에서 설명했었죠. 예, 선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금을 받았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선수금이다라고 썼잖아요. 먼저 선자, 받을 숫자, 금이 돈인데 그 하단의 사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설명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계약금 수령인데 제품을 10,000원에 매출하기로 계약을 맺고, 자, 계약을 맺은 건 회계상 거래예요,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 아니죠? 그럼 분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계약금 2,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건 분개해야 되겠죠? 그럼 차변에 현금 2,000원. 자, 대변에는 실제로 물건을 팔았으면 제품 매출일 건데 물건을 판 게 아니라 계약금만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선수금으로 잡는다라고 썼죠? 예, 선수금 2,000원. 자, 이렇게 잡아놨다가, 자, 동그라미 2번 제품을 판매하고 계약금 2,000원을 제외한 잔액 8,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제품을 얼마에 판 거예요? 예, 10,000원에 판 거죠.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 10,000원 이렇게 분개하시고, 자, 계약금 받아놓은 게 얼마가 있었더래요? 2,000원이 있었죠? 요거 있었던 거 잡아놨다가 실제로 물건을 팔면은 선수금을 떨어요. 선수금 떨면서 제품 매출로 대체하면 된단 말이에요. 대변에 있는 선수금을 차변에 이렇게 떨고 계정 과목은 제품 매출로 대체하고, 그냥 나머지 금액은 뭘로 받았대요? 현금으로 받았다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8,000원.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을 10,000원에 팔았는데 옛날에 계약금 받아놓은 게 2,000원이 있었으니까 얘를 떨고, 예. 그러니까 원래 이 자리에 실제로 물건을 팔았으면 제품 매출인데 임시적으로 계약금만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선수금이라고 잡아놨다가 실제로 물건 팔면은 떨면서 제품 매출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썼죠. 그래서 선수금은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아직 물건을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제품 매출로 쓰면 안 되니까 임시적으로 선수금이라고 잡아놨다가 실제로 물건 팔면은 떨면서 제품 매출로 대체하는 거. 자, 그 다음 121페이지 하단에 유동성 장기부채. 자, 여기 유동부채 마지막 설명할 부분인데, 자, 이거 칠판을 좀 지우고 설명할게요. 자, 유동성 장기부채를 보면은, 거기 121페이지 하단에 유동성 장기부채 볼게요. 자, X 1년 1월 1일부터 여기 X 1년 12월 31일까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X 2년도 12월 31일까지가 있었고, 선이 너무 올라갔다. 여기 좀 바르게 긋겠습니다. 야. 자, 여기 X 3년도 12월 31일이 있다. 자, 그럼 X 1년도 7월 1일 날에 예를 들어가지고 2년 만기로 현금을 10,000원 차입했다라고 할게요. 차변에 현금 10,000원. 자, 대변에는 2년 만기로 차입을 했으니까 계정 과목이 뭐가 오겠습니까? 장기 차입금이었겠죠? 장기 차입금 10,000원. 왜냐면은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니까 2년 만기니까 이때까지잖아요. X 3년 6월 30일까지니까 만기가 2년이죠. 2년. 그래서 이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예요.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니까 비유동 부채가 돼요. 그쵸? 네. 자, 근데 X 1년 12월 31일 날 봤을 때 여전히 만기는 1년하고도 6개월 남았으니까 비유동이 맞죠? 자, 근데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때가 문제가 돼요. 자, X 2년도 12월 31일이 되잖아요. 자, 이때 되면은 만기가 몇 개월이 남나요? 6개월이 남죠. 6개월. 그럼 더 이상 비유동 부채가 아니잖아요. 장기 차입금이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비유동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을 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대변에 있는 장기 차입금을 뺄게요. 자, 대변에 있는 장기 차입금을 차변에 빼면은 장기 차입금 10,000원을 빼요. 비유동 부채죠. 빼고,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와야 될 계정 과목은 뭐가 되느냐? 단기 차입금이 돼야 될 것 같죠? 단기 차입금이 아니라 계정 과목은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이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잖아요. 자, 근데 이 장기 차입금이 된 게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다는 걸 정보용지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거는 차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자, 차입 당시에 장기였으면 장기 차입금이고 차입 당시에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했으면 단기 차입금인 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장기 차입금이던 게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을 쓰면 안 되고 우리가 개정 과목을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는 유동 부채를 쓴다라는 거.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는 개정 과목의 성격이 그러니까 비유동 부채이던 게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개정 과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쓰면 틀리고 반드시 그 비유동 부채이던 거 장기 차입금이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은 개정 과목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자, 121페이지 하단에 사례 볼게요. 2년 만기로 만원을 현금 차입하다. 차변에 현금 만원, 대변에 장기 차입금 만원 그렇게 분개가 돼 있죠. 차변에 현금 만원, 대변에 장기 차입금 만원. 제 비유동 부채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장기 차입금 만원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다. 그럼 비유동 부채이던 게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니까 대변에 있는 장기 차입금을 차변에 빼요. 차변에 장기 차입금 만원을 빼고 얘가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다라는 걸 정보용자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정 과목을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유동부채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유동성 장기부채 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121페이지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다 했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유동부채가. 자, 그럼 필수분계 연습을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120페이지 문제가 16문제나 있죠. 자, 일단 제가 칠판을 지우고 이거 풀 건데 한번 풀어보세요. 정지 버튼 누르고 이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볼게요. 자, 1번에 A사로부터 원재료 5만원에 구입하고 대금 중 만원은 약속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외상으로 하였다. 자, 원재료 5만원 주고 샀으니까 차변에 원재료 5만원, 그 다음에 어음 발행 만원, 외상 4만원, 외상 매금 4만원이죠. 2번 A사의 외상 대금 4만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송금 수수료 2천원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외상등은 갚는 거죠. 그럼 대변에 있는 외상 매금을 차변에 빼요. 자, 그 다음에 수수료가 얼마가 나갔어요? 2천 나갔죠? 수수료 나간 거는 수수료 비용.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42,000원 나가는 걸로 분개하면 되겠고, 3번에 A사의 원재료 구매 대금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만원이 만기가 되어 당사 거래은행의 당자 예금 계좌에서 결제되었음에 확인되었다. 어음 발행한 게 있었죠? 어음 발행한 거는 지급어음이었겠죠? 지급어음, 어음 대금 갚은 거니까 이렇게 지급어음 차변에 빼고 대금 지급은 뭘로 했대요? 수표를 발행했죠. 당자 예금 계좌에서 결제됐으니까 당자 예금 통장에서 돈 나가는 걸로 분개하면 되겠고, 자, 4번에 A사로부터 사무실용 컴퓨터 한 대를 12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 중 80만원은 당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컴퓨터는 비품이죠. 비품 120, 그 다음에 수표 발행 얼마 했어요? 80. 그래서 나머지 외상으로 한 거는 상품 원재료 이외의 것을 구매하고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자, 5번 A사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을 100만원에 구매하고 대금 중 40만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10개월 할부로 하였다. 자동차 구입한 거니까 개정 과목은 차변에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대변에는 어음 발행한 거는 미지급금이죠. 상품 원재료 이외의 것을 구매하고 어음 발행하면 미지급금이라고 썼죠. 그 다음 10개월 할부, 그것도 미지급금이죠. 대변에 미지급금 100만원. 6번 차량 할부금 2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할부금 갚은 거죠. 그럼 미지급금 갚은 거니까 미지급금 빼면서 대변에 보통예금. 자, 7번 신한은행으로부터 10만원을 5개월 만기로 차입하고 저당권 설정 수수료 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자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5개월 만기로 차입한 거니까 단기 차입금이죠. 빌린 것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수수료 낸 거는 수수료 비용이고 당자 예금 통장에 돈 들은 건 당자 예금이겠죠. 쉬운 분개고, 8번에 신한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금액 10만원을 상환하고, 상환한다는 말은 갚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10만원 갚았죠. 이자 1,000원을 포함하여 당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럼 차입금 갚은 거니까 차입금 빠지고 이자 1,000원 해서 당자예금 통장에서 돈이 10만 1,000원 빠져나가는 걸로 분개하면 되겠죠. 자, 9번 종업원들에게 급여 10만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200원, 국민건강보험료 800원을 원천 징수한 후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급여가 10만원이죠. 차변에 급여 10만원. 자,
근데 1,000원만큼은 떼고줬죠. 왜 떼고줬어요? 대납하기 위해서 떼고준 거죠. 대납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받아놓은 금액을 예수금이다라고 썼죠. 그래서 예수금 1,000원, 나머지 금액 99,000원을 현금으로 종업원한테 지급한 거죠. 자, 그다음 10번 원천징수한 소득세 200원을 세무서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세금 납부한 거니까 예수금이 빠지겠죠. 납부하면 예수금 빠지고 돈 나가는 분기하면 되겠죠. 이 중에서 200원 납부했으니까 200원 떨고 대변에 나가는 돈. 11번 국민건강보험료 1,6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 중에서 800원은 종업원 부담분이며 나머지 800원은 회사 부담분이다. 자, 그럼 1,600원이 나가죠. 자, 나가는데 종업원한테 떼는 게 800원 있었죠. 800원 떼는 거 납부해줬으니까 예수금이 이렇게 떨렸죠. 1,600원이네. 1,600원. 이거 200원이라고 적었지, 제가. 잘못 적었네요. 800원. 그래서 여기 예수금 800원이죠. 예, 대납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금액이 800이니까. 그래서 예수금 800이 떨리고, 그 다음 나머지는 뭘로 했대요? 나머지는, 회사 부담분이다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그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회사 부담분을 계정 과목 복리후생비로 쓴다라고 썼죠. 그래서 복리 후생비 800원, 1,600원 나간 돈 중에서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종업원 부담분은 돈 줄 때 떼고 준 거니까 예수금이었었잖아요. 예수금 떨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12번에 지방 출장 간 영업부 직원이 현금 7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그 내역을 알 수 없다.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7만 원 들어왔어요. 근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죠. 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를 때 쓰는 계정 과목이 가수금이에요. 가수금. 잡아놨다가 13번 지방 출장에서 돌아온 영업부 직원이 출장 중에 입금한 가수금 7만 원은 거래처로부터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계약금이라고 보고하였다. 가수금 내역 밝혔으니까 대변에 가수금 떨어야 되겠죠. 떨면서 원래 이 자리에 왔었어야 될 계정 과목인데 원래 왔었어야 될 계정 과목이 제품 매출에 따른 계약금이죠. 매출 계약금이니까 판매하고 계약금이잖아요. 판매자 입장에서 계약금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에는 선수금이 와야 되는 거예요. 가수금 떨고 계정 과목은 선수금으로 대체. 그래서 계약금 받은 거 있죠. 예, 계약금을 받은 거는 선수금이잖아요. 그래서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계약금이니까 판매자 입장에서 계약금은 돈을 받는 거니까 예, 선수금. 그래서 원래 계약금 받았으면 이 자리에 선수금이었어야 되는데 계약금을 받은 게 아니라 계약금 받은 건 맞는데 몰라가지고 가수금 잡아놨죠. 원인 밝혔으니까 떨면서 그 원인이 이 자리에 왔었어야 될 원인이 선수금이었으니까 예, 선수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은 막 선수금하고 선급금 헷갈린단 말이에요. 선수금은 판매자 입장이에요. 판매자 입장에서 계약금을 받은 거는 선수금이고 선급금은 구매자 입장이란 말이에요. 구매자 입장에서 계약금을 준 거면 선급금. 자, 14번 A사의 제품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맺고 그 회계상 거래가 아니니까 분개할 필요가 없고 계약금으로 현금 15,000원을 수령하여 즉시 당좌입하였다. 당좌입금 통장에 15,000원 들어왔는데 계약금 받은 거는 계정 과목이 뭐라고요? 선수금이죠. 자, 그 다음에 15번 A사의 제품을 50만 원에 판매하고 계약금 15,000원을 차감한 잔액은 어음으로 수령하였다. 제품 50에 판매하고 선수금 있는 거 떨고 나머지 금액 어음 받은 거는 받을 어음이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장기 차입금 중 10만 원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다. 장기 차입금이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 대변에 있는 장기 차입금을 떨면서 계정 과목 뭘로 바꾸면 돼요? 유동성 장기부채. 장기 차입금이 든 게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다는 거를 정보 이용자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장기 차입금이 든 게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유동성 장기부채 요 계정 과목을 써야 돼요. 단기 차입금이라고 쓰면 틀려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하고 단기 차입금은 차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지금은 장기 차입금이 든 게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니까 계정 과목은 유동성 장기부채. 자, 이렇게 해서 유동부채 설명은 모두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요. 뒤에 실전 연습 문제 부분 있죠? 교재가 저 뒤에 몇 페이지냐면요. 네, 실전 연습 문제 458페이지죠. 예, 그쪽 풀어볼 건데 문제가 21문제가 있네. 이거 있잖아요. 풀어오세요. 예, 풀어오면은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